안녕하세요. 네,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간호관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여러분들 저 자주 만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간호학관리 이제 간호관리학을 공부를 하실 텐데 학생 때 우리 간호관리학 되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으셨어요? 간호학보다는 경영학, 그 다음에 관리 쪽이 많이 내용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과목 중에 하나고, 또 국가고시에서도 간호관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모의고사 문제풀이반을 풀어볼 텐데, 자, 모의고사 문제도 다른 과목하고 똑같이 4회 모의고사로 준비가 돼 있고요. 자, 그 문제를 제가 낼 때 조금 골고루 내려고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 빠지는 거 없이 조금 내려고 하는데, 모의고사가 이제 4회다 보니까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키포인트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간호관리학에서 역사 부분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지금 한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딱 나오는 부분들이 딱 정해져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하고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간호관리학은 내용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도 필요하면서 광범위하게 암기도 같이 동반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물론 성인간호학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지만 또 기타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간호관리학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요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믿고 여러분들 간호관리학을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1회를 보겠습니다. 1번. 자, 항상 간호 역사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팅게일, 오아, 펜윅, 그죠? 그래서 제1 간호혁명, 제2 간호혁명. 그래갖고 이 두 사람께 아주 기본으로 한 문제씩은 꼭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문장은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나이팅게일 간호 이념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죠. 자, 나이팅게일은 간호사 면허 등록 제도는 그런 형식적인 제도가 사명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이걸 반대했죠. 그렇지만 이걸 찬성한 사람은 펜윅 여사가 한 거죠. 그래서 3번이 올랐고요. 1번은 보세요. 간호사의 신앙은 존중되어야 되고 간호사업은 종교적이어야 되고, 근데 2번에도 신앙은 2번에서 자, 간호사업은 종교적인 게 아니라 비종교적이어야 되고, 그렇지만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존중한다라는 거죠. 간호는 질병을 간호한 게 아니라 병든 사람을 간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자신의 긍지와 가치관에 따라 간호 활동을 하는 것이며,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유인물에 보면 나이팅게일 간호 이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머스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문제가 제1의 간호혁명을 펜윅 여사가 한 제2의 간호혁명하고 섞어놓고, 그죠? 뭐 나이팅게일 걸 찾아라, 펜윅 여사가 한 걸 찾아라, 뭐 이런 문제들이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나이팅게일의 업적은 정리해놨습니다. 자, 근대 간호의 확립, 간호교육 확립, 그 다음에 군관리제도 혁신, 군대위생 혁신을 했죠. 그 다음에 전쟁 당시와 전쟁 이후의 나이팅게일 활동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전쟁 당시의 나이팅게일 활동이 어떤 거였고 전쟁 이후의 나이팅게일 활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좀 있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팅게일 간호학교가 어디에 만들어져 있죠? 성 토마스 병원에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특히 그 기타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조산사 간호사 훈련, 그 다음에 여성의 참정권을
나이팅게일은 주장을 했고, 지방의 농촌 위생 방문간호사 양성을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나이팅게일 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간호를 발전시켰고, 나이팅게일의 지원을 받아서 적십자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적십자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간호 역사에서 또 고민을 좀 하다가, 일제 강점기 시대는 일본식 간호사와 일본식 그러니까 일본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의료 사업과 그 다음에 외국인 선교 간호사들에 의한 간호가 두 가지 종류의 패턴으로 나눠져 있었고, 이 두 가지 패턴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간호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2번에서 옳은 거는 2번이죠. 2번은 단답형으로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간호에 대한 법률이 최초로 만들어진 게 1914년이고요. 유인물에도 보면 네 번째 있죠. 3파규칙 간호부 규칙이라는 걸 만들면서 역사상 최초 간호에 대한 법률이 이때부터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년은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 3파규칙, 간호부 규칙. 그러면 1번은 보세요. 자, 지방위생 담당 부서나 보건원 제도 등을 통한 관주도의 활동은 전염병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니죠. 관주도의 활동은 주로 모자보건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민간보건 간호활동과 모자보건 사업은 여기서 틀린 거지, 일본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선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3번은 일본 의료를 선교사 중심으로 바꿔야 되겠고요. 4번. 일본식 간호는 의사 외 나머지 의료인들을 전부 평가절하 해버렸죠. 그래서 대우한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간호 전문직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공중보건 사업은 자, 어디에서 시작했다? 보구여관.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보구여관이 아니지. 태화여자관에 의해서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태화여자관에서 시작했고, 로젠버그 한신강 굳이 안 외워도 돼요. 예전 국가고시 문제 중에 하나가 로젠버그 한신강도 물어본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역사가 10문제 나올 때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최초 공중보건 사업은 태화여자관에서 시작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 자, 유인물에 일본 제국주의 지배의 간호를 보면 일본식 간호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간호사업의 순환기라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식 간호와 선교식과의 차이를 보면, 자, 특히 두 번째 땡이 지금 다까지 나왔고, 외래 중심의 간호였죠. 2번보다는 외래 중심. 그 다음에 간호가 여성 의료직이 하나로 자리를 잡긴 했는데, 간호사가 의사의 단순 보조 역할로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율적인 간호 전문직 발전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식 간호의 특징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 간호는 어느 나라 영향을 받았어요? 독일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독일 계통의 간호가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선교식 간호는 자,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특히 보건활동에서 병 말고도 생활 건강교육, 그 다음에 일본식 의료가 뭐죠? 외래 환자를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 선교식 간호는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입원 환자 동그라미. 선교병원이나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했고, 태화여자관이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시작을 했고, 모자보건 사업이 태화여자관을 중심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간호 사업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건강관리, 산정간호, 우유보급소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을 볼게요. 자, 3번에서 윤리원칙을 물어보는데, 자, 수술후 통증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려는 환자는 지금 어떤 윤리원칙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내 의견을 표현하는 거니까 나 운동 안 할래요. 아픈데 무슨 운동이에요? 하는 거잖아요. 자율성의 존중이 일단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간호사가 조기 이상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일어나서 얼리 앰뷸레이션을 해야 됩니다라고 운동을 시켰어. 그럼 서로 부딪히는 윤리 원칙은 뭐지?
간호사가 왜 억지로 환자에게 조기 이상 운동하라고 자꾸 하라 그러냐고요. 선행의 목적으로 질병을 빨리 케어하려고 하는 목적, 착한 선행의 목적으로 하는데 환자는 운동 안 해요? 이거랑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자율성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생명윤리 원칙과 규칙에서 항상 문제는 자율성의 정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 정의를 주고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대한 답을 유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항상 사전 동의가 연결이 돼 있다라고 발표하시면 됩니다. 환자에게 이루어지는 침습적인 처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한테 동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전 동의가 그게 필요하고요. 가끔씩 사전 동의할 때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특히 두 번째 땡 별표요. 4가지 써있죠. 그쵸?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또 우리 설문 연구 대상자한테도 설명을 할 내용들이 요 4개들이 써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문제에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 4개, 밑에 거 4개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선행의 원리는 정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선행의 원리 정의 주고 답을 선행의 원리로 가게 되는데 선행의 원리에서 특히 세 번째 때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라 아니면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라. 그렇죠. 선행의 원칙은 선행을 베푼다는 목적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선행의 목적으로 하는데 자율성 존중이 1번이라는 것입니다. 얘가 1번으로 고려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선행의 원칙에 나중에 선의의 간섭주의가 들어가는데 선의의 목적으로 간섭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환자 자율성 존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게 선의의 간섭이에요. 환자가 어떤 거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어떤 치료학적 목적이랑 반대되는 거. 아까처럼 아빠 죽겠는데 간호사가 억지로 일으켜가지고 운동을 시키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 환자는 운동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럼 자율성 존중을 하려면 운동 안 시켜야지. 근데 선의의 목적으로 간섭을 하는 거야. 뭘 간섭해? Early Ambulation.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얘네 두 개가 반대말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단지 둘 다 선행을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쵸? 반대말은 아니야. 둘 다 선행을 하는 거 똑같은데 자율성을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는 거냐의 차이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간섭은 선행의 원칙에 들어가긴 해요. 근데 자율성 존중이 우선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의의 간섭주의 정의들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얘들이 나와 있죠.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수술 거부, 교육과 운동이 필요한 상태에서 환자가 아파서 안 움직이고 할 때는 우리 강제로라도 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의의 간섭입니다. 자, 정당화 조건이 문제에도 나왔었죠. 자율성의 조건, 간섭을 하려면 환자가 합리적인 사고, 그러니까 멘탈이 좀 흐려진 상태에서 어떤 명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제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에는 간섭을 할 수 있고요. 대상자가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승인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 조건이 있다는 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